비타민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비타민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비타민 C를 고르겠습니다. 우선 비오유키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종종 비오유키소가 무엇인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비오유키소는 글자에 머리 글자만 딴 것인데요. 비타민 C의 O는 오메가3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는 유산균 말을 하는 거고, 키는 키토산을 말하는 거고요. 소는 소금이나 소화효소제 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비오유키소를 먹어라 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비오유키소를 정하게 됐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게 주가 되는 메인 영양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꼭 먹어야 된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꼭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은 굉장히 다양한 탄수화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 밀가루 이런 데 들어있는 소화해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콩나물이나 채소류 이런 것들 보면은 소화 분해가 안 되는 탄수화물, 이걸 보고 식이섬유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질에 해당되는 성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원래 먹어주어야 된다. 식이섬유질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어다 주어서 대장에 살고 있는 세포들도 그 영양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장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각종 영양소를 다 흡수해 버리게 되면 대장의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돼서 대장의 에너지 생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유로 대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뇌의 기능도 나빠져 간다. 이것 때문에 식이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이섬유질 형태의 탄수화물은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지금 말씀드린 비오유키소 중에 소화효소제 속에 들어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고기나 콩이나 두부나 계란류 이런 걸 통해서 단백질은 생선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있는데, 그 단백질을 소화 분해 흡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소화효소제입니다. 이 소화효소제가 단백질로 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우리 몸에서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제를 먹어주는 게 맞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몸에서 소화효소 분비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5, 60대 정도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분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소화효소제를 일부러 외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이런 기름들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육류나 생선 속에도 기름들이 들어있고, 이런 기름들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름들은요, 오메가6 플러스 오메가3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기름인데, 오메가6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서 오메가3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메가3만 있는 것을 먹어주어야 이미 먹어버린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지방은 오메가6를 먹지 말고 오메가3를 먹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비오유키소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인데요. 미네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미네랄 중에 특히 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소금 섭취량을 다들 줄이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걸리고 소금 부족으로 걸린 질병들은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소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오유키소에 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잘 알 수 없어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염도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도계를 이용을 해서 소변을 받아서 염도를 찍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도가 0.9% 정도 나올 때 정상적으로 나는 소금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소금을 몇 그램을 먹으면 됩니까?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을 먹고 있고요. 그 소금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그램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해주어도 틀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소변을 받아서 소변의 염분 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뒤에 0.9%보다 항상 아래로 내려가면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드시고요. 그래도 0.9가 안 나오면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소금 먹는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타민인데요. 비타민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비타민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비타민 C를 고르겠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굉장히 싸고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과일을 통해서도 먹고 있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먹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총 3g에서 6g 정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항산화 기능을 한다. 콜라겐 합성하는데 꼭 쓰인다. 혈액이 뭉치는 것도 막아준다. 뇌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준다.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한다. 피를 맑게 한다. 이렇게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요. 특히 뇌세포에서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뇌에 존재하고 있어서 비타민C 공급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먹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비오유키소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다 드시게 되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피로하지 않다.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 기타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에너지를 더 잘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런 영양소라서 꼭 다른 영양제는 못 챙겨 먹더라도 이건 먼저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이다.